최근 한 달 동안 충북 지역 산업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 5명이 사고나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음성군 버섯 농장에서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진천군 플라스틱 용기 제조 공장에서 비극을 맞은 중국 이주 노동자. 음성군 타일 제조 업체에서 사망한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 제천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죽은 중국 이주 노동자. 음성군 공장 증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5일 새벽 진천의 한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디 계신 거예요? 피고자가 네. 죽은 것 같아요. 머리가 박살이 났다고. 피가 그래요? 네. 아예 껴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 들어가 봐야 돼요.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중국 이주 노동자가 큰 사고를 당한 것. 네? 아예 껴있어요? 죽은 거 같아요? 기계 보수 작업 중 설비에 끼었다고 합니다. 팔다리도 이렇게 꺾여있고 뇌조직 튀어나왔어. 이주 노동자이자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40대 중국인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공장은 고용인원 400인 이상으로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사고 이후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대전 고용노동청에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 충북 지역 산업 현장에서 5명의 이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 많이 죽고 이주 노동자가 더 많이 죽고 일터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이주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다양한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는 KBS 청주 송국회 기자를 만나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4월부터 송 기자께서 그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 이 문제를 다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지역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가 보죠? 일단 사고 통계가 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사건 취재를 하면서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산업 산재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 중대재해법 시행 2달 만에 전국적으로 사망한 이주 노동자가 17명인데 충북에서는 4명 이상 더 아마 추가 집계가 돼 있는데요. 이 2달간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대부분 뭐 음성이나 진천 쪽에서 공장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이 좀 꽤 많았습니다. 뭐 집계가 정확히 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국 그 비중으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가 충북에서 그러면 사망 사고가 그렇죠. 발생하게 된 거네요. 예. 예. 그 이게 그럼 사고는 어떤 사고들이 지금 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우리 흔히 보도되는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진국형 인재 산재 사고다. 그만큼 안전 조치가 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들이라는 거죠. 단순히 뭐 추락 사고라든지 어떤 끼임 사고라든지 어떤 물건에 맞아서 큰 충격으로 이렇게 뭐 목숨을 잃는 사고들,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고 그걸 막지 못한다는 게 또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이런 사고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지 사실 그런 안전 조치 같은 것들을 준수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 사실 우리가 꾸준히 국회에서도 발의를 통해서 제도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다는 건 아직까지도 이 제도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현실이고 특히 이주 노동자는 50인 미만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50인 미만은 아직도 사각지대입니다. 법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50인 이상 법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지금 그럼 이런 산재가 비단 이주 노동자에게만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실태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가 1분기 때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 보건 감독 결과의 기준이 올 초부터 석 달 사이, 그때 산재 사고 사망자가 157명. 이 가운데 충청권, 그러니까 대전, 충북, 충남을 다 포함한 충청권의 사고 사망자는 30명인데 이 30명이 전년 동기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11명이 증가합니다. 이 의미를 갖는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시행이 됐으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데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됐고, 근데 저희가 이 문제에 집중한 것이 비단 이제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네. 제가 찾아봤더니 2년 전에도 저희가 이 산업재해, 특히 이주 노동자의 산업재해 문제 가지고 네. 여러 차례 보도를 한 적이 있더군요. 근데 맞습니다. 그때랑 비교해서도 지금 크게 개선되진 않았다, 현장에서. 대규모 대기업들의 사업장들은 이제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한다거나 안전과 관련된 투자들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중소 사업장들이겠죠. 뭐 작은 사업장. 그러면 결국 사업장들의 사업주의 어떤 그 책임을 맡겨져야 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하의 그 건설업장은 2년간 유예를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현장에서 더 많이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 그 조사를 보더라도 작년 지난해 그 산재 사망 사고의 절반 가까이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법 적용도 시기가 그렇게 다르다 보니까 네. 사업장 규모하고 이 산업재해 사이에는 그런 확실한 어떤 인과관계 같은 거는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통계를 또 한 번 또 예를 들어보면요. 중대재해처벌법 그 시행 한 달 동안에 벌어진 산재 사망자가 42명. 이 가운데 60% 이상,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졌고 지난해 1년 동안에도 산재 사망자 828명 가운데 80% 이상이 50인 미만입니다. 대부분 영세한 업체에서 그렇죠. 사고가 많이 나네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대부분이 일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위험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전히 이주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와 임금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안건수 소장에게 현실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이주민들 상담을 해보면 이주민들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기계가 돌아가요. 기계가 돌아가면 한국 사람들이 일할 때는 안전장치를 키워놓는데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일을 할 때는 구워놓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구워놓으면 이게 이제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30%에서 50%가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주민들, 전 여기 오는 뭐 외국인들 보면 손 잘리고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손가락 잘린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보고. 이거는 생산량이 외국인들의 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는 일상이 돼버렸고 일부 사업주들의 천박한 인식이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돈이 더 중요한지 사람이 더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업 사장은 안 해봐서 사람의 목숨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은 안 그렇겠지만 많은 사업장들이 아직도 외국인들의 손, 외국인들의 목숨들은 그냥 소모품처럼 이렇게 써도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산업재해. 규모가 큰 사업장의 산재 사고들은 언론에서 크게 조명되면서 고용노동부의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주목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충북적 본부를 찾아 이주 노동자 산업재해의 실상을 들어봤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사를 이제 같이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인 조사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진행을 함으로써 이 사고가 어떤 작업자 개인의 뭐 부주의나 과실이 아니라 실제 이 현장에 좀 총체적인 노동안전 그 시스템이 좀 이제 붕괴하거나 부실했던 그 이제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죽어나가는 노동자들이 50인 미만이거나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없거나 지금 이런 똑같은 사실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즉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를 없애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원청 책임 이런 것들을 물어라. 2021년 전체 임금 노동자 중 이주 노동자의 비율은 3.8%인 반면에 중대재해 사망자 비율은 11.2%에 달해서 내국인보다 산재 사망률이 3배가량이나 높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그 산업재해율이 3배 이상 높다라는 통계가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산재보험 가입률도 낮고, 그리고 사실상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공상 처리한다고 하죠. 치료비만 주고 이렇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산재 통계조차 안 잡히겠네요. 네, 통계도 안 잡히고 훨씬 더 그 위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열악하고 더 위험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는 이주 노동자들.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또 다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산재 같은 게 발생하면 현장에 가시잖아요. 직접 가서 보면 정말로 환경이 열악합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근로 환경 같은 게 어떻습니까? 실제 취재 현장을, 기업 현장을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는 건 쉽지 않지만 어떤 이제 고용부와 이제 감독 결과를 같이 동행 취재하는 경우를 보면 눈으로 봐도 뭐 말로 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전모를 아주 기본적인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주변에 안전 감독관 없이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죠. 오히려 더 힘든 일, 위험한 일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몰리는 현실. 거기다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 기업 작업장에서 일을 한 순간은 몇 년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주들이 실제 안전 미조치를 바로바로 확인을 해서 조치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 현실이 좀 있는 겁니다. 방금 고용허가제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외국인 근로자가 이 국내에서 일을 하려면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한국 정부랑 그 인력 도입 계약을 맺은 8개국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당 국가기관 혹은 또 국가가 인정한 기관을 통해서 취업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고용허가제 자체는 이주 노동자들한테도 국내 노동자들처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제도인데 일종의 좀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 노동자들은 재입국 취업을 위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변경한다 해도 3회를 초과할 수 없어 사실상 취업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취지는 일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제 질 좋은 양질의 일손을 얻고 또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마련된 제도인데 이게 일부 악용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런 악용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임금 착취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특별한 산업 감독이 보건안전노동부 감독이 없는 이상 이 작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어떤 사고가 벌어졌을 때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주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꾹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용허가제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사업주를 선택할 수 있거나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게 좀 꺼려질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재계약을 맺어서 눈치를 볼 수 있죠. 네, 취업 네.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근로 환경뿐만 아니라 주거 시설도 열악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정말 그 작은 농장주, 조그만 농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좀 많은데 어떤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우리가 흔히 봤던 비닐하우스 좁은 어떤 뭐 사람이 정말 여기서 잘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그 더러운 화장실과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작은 공간에 어떤 뭐 더러운 이불이 뒤섞인 공간에서 잠을 자고 이런 것들을 쉽게 또 목격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제보들도 간혹 들어오고. 노동 환경만큼이나 이주 노동자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화장실은 비닐로 감싸 임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검은 천으로 덮인 비닐하우스, 그리고 임시로 연결된 가스. 이런 곳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한 이주 노동자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을 조리하는 공간은 곰팡이와 각종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어 위생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골 농장에서 일하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고 있고 참혹한 죽음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2년 전에 이제 캄보디아 여성이 경기도에서 얼어 죽었잖아요. 비닐하우스에 밑에 전기장판 깔고 그 영하 18도, 20도 내려가는데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얼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거기에 이제 새카만 거 쳐놓고 전기장판 깔아놓고 거기서 자게 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2022년 대한민국에 아직도 그런 데가 많은 거예요. 숙소의 환경뿐 아니라 임금 착취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을 12시간을 시켜요. 실제로 12시간 시키고 이제 점심시간 1시간 빼고 나머지는 다 일하면 11시간을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8시간에서 11시간, 11시간에서 8시간을 빼면 3시간을 연장을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3시간을 일을 시키고 3시간 휴게 시간을 줬다고 그래요. 그럼 8시간만 일을 그러니까 기본급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실제로 물어보면 11시간을 일을 시켰는데 근로계약서에 3시간 휴게 시간 줬다. 이거 봐라. 실제로는 일을 시키고 이런 사업자님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충북 쪽에서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 주간 야간 밤새워서 일을 시키고 뭐 이러다 보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상담을 한 우즈베키스탄 친구인데 꼬박 잠을 하나도 안 자고 3일 동안 일한 적도 있대요. 잠은 어떻게 자냐? 밥 먹고 잠깐 10분, 20분씩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 다치죠.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한 건 해고를 시킨 거예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이주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고용허가제라는 제도가 인종차별적인 제도라고 유엔이 분명하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노동 조건이든 위험한 노동 환경이든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동, 이 현장이 너무 위험해서 내가 다치거나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고 싶어. 이거는 그 제도상 안 돼요. 아프거나 회사가 위반을 했거나 다치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래야지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발생한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본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이런 인권 문제, 노동권 문제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들의 문제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주 노동자든 정주 노동자든 결국에는 다 사람 목숨이 결국엔 다 하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그들이 죽어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죽어갈 수 있다는 거를 좀 이제 명확하게 좀 이제 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 이제 뭐 입국도 어렵고 출국도 어렵고 이랬을 때 그 농촌의 인력 나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 사회는 이주 노동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우리 사회의 한 일부분이다라고 누구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의 입국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김봉기 씨에겐 지난 2년이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일 첫째는 노동력이 제일 문제죠. 뭐 국내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농업에 그 일을 많이 맡아줘야 되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여지껏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를 못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요즘에는 농민들이 엄청나게 힘들죠. 김봉기 씨는 40년 넘게 친환경 농업을 이어오면서 이렇게 일손이 부족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농장에는 수확 시기를 놓친 작물들이 시들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어 죽어가는 농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폐농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시골에 가면은 그런 분들이 더 나오죠.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농토를 놀려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최근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어렵사리 2명의 이주 노동자 손을 빌려 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비와지 되거라. 예? 똑같아 3년 똑같아. 3년 됐어요. 태국과 인해 김달로요 괜찮아요 원급 많아 괜찮아요. 이들이 없으면 충북의 많은 농민의 씨름은 깊어질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 고용으로 어려운 인력난을 이기고 있다는 또 다른 사업장을 찾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5명 있는데 3명이 절단을 하고 1명이 세척을 하고 그리고 또 1명이 봉착 과정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리를 다뤄야 하는 위험한 작업. 내국인들이 이런 작업을 기피하면서 그 자리를 이주 노동자 인력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어느새 전문가가 됐을 정도로 작업 숙련도가 뛰어납니다. 지금 저희 공장에서 업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내국인과 외국인이 거의 50대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한 60, 70%는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명이 이제 갔다가 순찰.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노동 환경과 임금 수준이 우선이라는 대표. 근무 시간에는 항상 수당을 주고 있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여금을 한 100% 월급의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내국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은 직원이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해주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지만 이주 노동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챙기는 작업장 분위기 덕에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일터가 곧 희망입니다. 여기 잘 때가 침대 있어요. 내가 직접 만드는 침대요. 아, 노인시가 직접 만든. 작업 환경뿐 아니라 먹고 자는 주거 환경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갖췄습니다. 부모요 심심할 때 안 온 거 배워야 되는 것만. 돈을 벌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멋진 집과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는 이주 노동자들. 그들의 코리안 드림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국 사람은 하고 네팔 사람은 똑같아 가족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일하면 좋아요. 외국인 사람처럼 생각 안 하고 그냥 한국 사람처럼 생각하고 같이 일할 때도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일하면 더 좋아요. 그 믿는데 나중에 우리나라 돌아가서 우리 의사처럼 문 열고 싶어. 사업하고 싶어. 네. 작년 3월 기준 17,000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충북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국적만 다를 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의뢰 불법 체류자의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하기 싫은 일을 덜어주는 존재로만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별과 편견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자 땀 흘려 일하는 같은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라는 이름 안에서도 가장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돼야 우리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세요. नमस्कार सबैजनालाई रबिन आले मगर पहिला सबैभन्दा के भन्न चाहन्छु भने मेरो बाउआमा प्रति म चाँडै आउँदैछु नेपाल प्लस मेरो श्रीमती रितु आले प्रति छिटै म नेपाल आउँदैछु यति भन्न चाहन्छु 마지막 감사합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네. 27. 27. 30살요. 제 형님이시네. 네. 나보다 더 형님 있어요. 여기 동생들 말 잘 들어요? 한국은 형님 동생 문화가 엄청 강하잖아요. 네팔은 어때요? 네팔에는? 네. 네팔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형님 네. 동생 이런 거.